자, 404번은 식이 몹시 복잡해 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런데 미분 가능성을 판정을 해야 되니까 저 절대값을 안 풀 수는 없어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예, 무조건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냥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좀 식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함수 있죠, 이거를 HKX라고 잡을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이제 저걸 계속 그대로 계속 옮겨 써야 되니까 불편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이게 각각 두 개의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리든 마이너스로 풀리든 어쨌거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미분 가능성 확인할 때. 그죠? 예.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좀 계산을 해놓고요.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h 프라임 마이너스 1도 필요할 텐데, h 프라임 kx를 먼저 구하면요, 얘가 x의 k제곱 그리고 더하기 kx의 k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제곱, 이게 되겠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h 프라임 k 마이너스 1이 필요해요. 어차피 문제 풀려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k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미분계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k가 홀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가 마일이고요, k-1은 짝수일 거니까 k가 나와요. 그래서 k-2가 돼요. 이해하시죠? 네. k가 홀수라고 하면, k가 홀수일 때가 이거지? 네. k-1 짝수니까요. 네. k가 홀수일 때가 얘고요, k가 짝수라고 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이제 우리는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만 보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어디서 써야 되냐라고 하면 마일의 좌우에서만 보면 되지, 이거에 뭐 실수 전체에서 식을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gx의 식을 우측에다 적어볼게요. gx라는 놈을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먼저 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왼쪽이라고 하면 fx는 부호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양이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절대값은 무조건 양으로 풀려요. 그러면 45fx로 풀리겠네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hkx는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거니까 어차피 얘는 부호 결정권이 없거든요. 누구만 부호 결정권이 있냐면 x의 k제곱 마이너스 1만 부호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의 좌우에서 그냥 대충이라도 그릴까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만약에 k가 홀수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함수인 거 다 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좌우에서 부호 변동이 없어요. 그냥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네. 얘가 k가 홀수일 때를 그린 거고요. 자, k가 짝수다 라고 하면 저게 우함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 이차함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 마이너스 1 좌우에서 부호 변동이 있죠. 왼쪽에서는 양이고, 그러면 저게 시그마가 들어있으니까 n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에서 부호가 맞불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실제로는 뿔마 이런 느낌이겠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잘 쓸 거냐면 h1x 마이너스 h2x 플러스 h3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칸이 좀 좁아가지고요. 얘를 마이너스 점점점 밑에까지 이어서 적을게요. 알겠죠?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되냐? 뿔마 이렇게 가는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n이 짝수라면 마지막이 마이너스로 끝날 거고 n이 홀수라면 마지막이 플러스로 끝날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n 마이너스 1제곱도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n 플러스 1제곱 hnx 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일 때 gx의 식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럼 n이 홀수라면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나고 n이 짝수면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요령이니까 익혀두셔야 돼요. 점점점 하고 어씨 어떻게 쓰지? 못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의 우측을 볼 거거든요. 마이너스의 우측은 뭐예요? 둘 다 마이너스죠. 여기서도 마이너스고 여기서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죄다 플러스로 풀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5fx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음이잖아요. 마이너스 우측에선. 그 다음에 플러스 h1x 플러스 h2x 플러스 h3x 플러스 땡땡땡 해서 얘는 다 양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hnx로 끝난다. 언제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g'x는 45 f'x 플러스 h1'x 마이너스 h2'x 플러스 h3'x 마이너스 땡땡땡 이렇게 가서 이제 얘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얘도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다르게 끝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h 프라임 n x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냥 식만 길어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아래 부분도 미분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일치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어떤 이제 뭘 상상하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도 마이너스를 넣고 아래 있는 식에다도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갖다가 등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쓰면 좋냐면 얘하고 얘 있죠. 얘를 좌변으로 다 옮겨버리면 90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들은 아니지. 얘들은 없어질 거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러면 h 짝수 프라임 x 마이너스 1 이거만 남을 건데 이거 우변 넘길게요. 그럼 걔가 뭐가 될 거냐면 2 곱하기 h2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h4 프라임 마이너스 1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n의 짝코를 구분해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n이 홀수라고 하면 홀수, 그러니까 h 홀수 x가 한 개 더 많아요. n이 짝수라고 하면 h 홀수 x와 h 짝수 x의 개수가 똑같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얘를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n이 홀수다. 아까 f-1은 -2였나요? 그럼 앞에 2가 있으니까 걔랑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90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h 프라임 짝수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k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런데 n이 홀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값은 k, h 프라임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 아닌가? 그죠? 네. 근데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 얘들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자,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면 짝수의 합만 계산하면 되지만 짝수의 합을 계산하려면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n이 홀수이면 짝수의 개수가 홀수의 개수보다 하나 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짝수의 개수는 n에서 2를 뺀 다음에 2로 나눈 게 짝수의 개수일 거예요. 짝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개수 곱하기 개수 더하기 1이잖아요. 수원을 잘했다면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즉각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마이너스 개수가 얘예요. 개수 더하기 1은 얘예요. 짝수의 합식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360이에요. 따라서 n은 얼마예요? 19예요. 19의 제곱이 360이니까 이해되죠? 예. 두 번째, n이 짝수다. 이때도 마이너스 9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것들 플러스 썼거든요. 예. 다 마이너스죠. 예. 이런 것들을 더한 건데 이때도 짝수의 개수가 필요한데 이때 짝수의 개수는 그냥 n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90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n 그리고 2분의 n 더하기 2라고 쓰셔야 돼요. 1 더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360인데 n 자연수니까 2차 방식 풀지 말고 그냥 적당히 끼워 맞추면 18. 그죠? 예. n이 18이 된다. 그래서 요 18도 가능하고 19도 가능하니까 답은 37이 되겠죠. 이게 뭐 쉽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한눈에 들고 할까요? 예. 쉽다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는데 왜냐면 이제 그 논리 자체는 매우 단순하죠.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지 한 번도 이렇게 문제 안 푼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여기 시그마 때문에 사실 식이 좀 복잡한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게 되면 개수 자체를 헤아리는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실제 난이도는 수원에서 발생하지 미적분에서 발생하는 것 같진 않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열의 합을 잘 다룰 수 있는 학생이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05번. 함수 fx가 또 시그마네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는. 이건 괜찮아요. 예. ln이 있으니까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얘를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로 놓고 합쳐주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번분 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로 놓는 대신에 분모 분자에 2의 2k 제곱을 곱하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fx라는 놈의 식을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ln x의 제곱 더하기 2의 4k 제곱 그리고 2의 4k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겠니? 됐죠? 예. 자,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x가 양의 무한대일 때 극한과 0으로 갈 때 그냥 극한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럼 알파라는 놈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할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의 극한이 사실 2차식분의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ln 2의 4k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k에 관한 식이니까 그걸 시그마 돌려도 똑같은 결과를 얻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럼 어차피 ln 2의 4k 제곱은 그냥 4k잖아요. 그러니까 4k를 1부터 12까지 곱하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3이죠. 예, 계산하시면 310이 나오고요.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베타는 x가 0으로 접근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이때는 뭐가 나오나? 그냥 ln 2의 마이너스 4k 되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극한을 구해보면 그죠? 예. 얘는 그럼 마이너스 312인 거죠? 저거랑 부호 빼고는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무엇이다? 624다.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취해도 여전히 k에 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항에다가 극한을 취한 다음에 이걸 더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각각이 다 수렴하니까. 이해하죠? 1부터 12까지니까 사실 12개의 항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12개의 항이 다 수렴하기 때문에 그냥 확정 극한을 구한 다음에 그걸 시그마 돌려도 결과가 똑같다는 것은 극한의 성질인 거죠. 합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다. 이 사실을 이용했다는 사실 좀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406번입니다. 얘도 뭐 풀이가 길진 않지만 문제가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쪽에다 풀게요. a가 1보다 클 때 라는 말은 y는 ax제곱 마이너스 1이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을 갖고 원점을 지나면서 단조 증가한 형태의 지수함수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고요. 일사분면 위의 점 P를 잡아요. 곡선 위의 점 중에. 그 다음에 OP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 저 점도 지나고 OP 수직인 직선이다. 그럼 그냥 식 구하면 되죠. 자, 일단 OP의 기울기를 구해요. 이게 얼마냐면 t분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실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얘일 거예요. 얘 y절편 구하려면 x에 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ft라는 놈은 뭐가 되냐? a의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의 제곱이다. 순서를 좀 바꿨었어요. 보기 좋으라고. 이게 ft가 되겠죠? 네. 자, 일단 먼저 물어본 극한은 t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t분의 ft니까요. 네, 갔다 오세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ft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쓰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럼 이 극한 자체는 ln a 더하기 ln a분의 1. 그래서 최소를 물어봤군요. 산술기하를 쓰고 싶지 않아요? 예, 산술기하를 쓰고 싶은데 ln a 양수권이 있냐? ln a 양수권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예.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등호의 성적권을 물어보는 거죠. 등호는 ln a의 제곱이 1일 때, 즉 이때 a 값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2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1보다 큰 상수 베타에 대해서 알파의 x제곱이라고 하는데 알파는 이제 뭔지 알잖아요. 예. 마이너스 1과 베타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교점 x좌표를 k라고 했으면 여기다 k를 넣고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하고 베타의 k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같다. 이런 얘기니까 밑에 구하는 극한을 잘 보세요. 베타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2의 k제곱은 베타의 k-2제곱이다. 이대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의 모양을 봐야 이걸 어떻게 만져야 될지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식을 써볼게요.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의 k제곱은 2의 k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알파의 n제곱 역시 2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베타는 모르니까 베타 n제곱이고요. 이거 분해 베타의 k 플러스 n제곱이다. 자, 베타는 그냥 1보다 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베타가 발산하는 속도가 빠르냐 알파가 발산하는 속도가 빠르냐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극한이 4, 2의 제곱이다 이걸 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위에 k 플러스 n제곱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써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n이 양에만 들어갈 때 2의 k 플러스 n제곱 그리고 2의 k제곱 베타의 n제곱 분의 베타의 k 플러스 n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베타가 더 빠른 속도로 발산한다라고 보면 베타의 n제곱 헷갈리네요. n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베타가 더 빠르면 극한이 1 되지 않습니까? 아니 2의 k제곱 아니 베타 n제곱으로 나누니까 베타 n제곱으로 나누니까 베타의 k제곱 2의 k제곱분의 베타의 k제곱이 되네요. 그죠? 예. 이렇게 쓰지 말고요. 제가 베타의 n제곱이 더 발산 속도가 빠르다고 간주를 하고 극한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밖에 의미가 없잖아요. 2의 k 플러스 n제곱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면 2분의 베타의 k제곱 이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얘의 모양을 2분의 베타의 k제곱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베타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니죠? 베타의 제곱이 되죠. 그죠? 네.
그럼 얘가 베타의 제곱이 될 텐데 얘가 4, 2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의 제곱이라고 보면 베타가 2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극한을 구할 때 뭘 이미 간주에 두고 있었냐면 베타가 2보다 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식을 풀어본 거잖아. 근데 실제로 베타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 문제를 풀 필요가 없겠죠. 맞게 한 거니까요. 예. 물론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2가 더 빠르다, 베타가 2보다 작다,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베타가 2보다 작으면 저 극한이 0이에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알파분의 베타는 2가 되겠고, 여기서도 뭐 결국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골 판단을 할 때 발산 속도가 누가 가장 빠르냐, 이게 핵심이다 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물론 문자가 좀 많이 등장하니까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물은 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 나오면 제가 100%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어요? 도함수의 정의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 보면 즉각적으로 뭘 쓰기 시작해야 돼요? f'x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h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면 도함수의 정의를 그냥 쓸게요. 예.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항등식을 가지고 식을 써보면 2의 h제곱 fx 더하기 2x제곱 fh 마이너스 fx 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냐면 fx를 일단 묶을 수가 있으니까요. fx로 묶어서 h분의 2의 h제곱 마이너스를 쓰는데 우연찮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군요. 예. 두 번째로는 2x제곱 곱하기 h분의 fh 이런 모양이 돼요. 얘는 어차피 1이 될 거라는 걸 알잖아. 별 상관이 없고, 얘가 문제인데 얘가 유의미한 식이 되려면 f0이 꼭 0이어야 되죠. 그래야 f'0이 될 거니까. 그래서 f0이 0인지를 확인하러 올라갑니다. 여기다 x는 y는 0을 집어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이네요. 그러니까 f0은 0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죠. 근데 실제 시험 때 급하면 그냥 확인하지 말고 문제 풀라고 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문제 성립을 안 하니까. 알겠죠? 근데 f'0은 3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f'x라는 놈은 fx 더하기 3-2x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gx를 물어봤네요. gx가 f'x 마이너스 fx잖아요. 그러면 3-2x인 거죠. 그래서 g'x 역시 3-2x제곱일 거니까 g'1은 얼마다? 3-2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을 주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다. 이건 적분 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적분에 가도 여전히 도함수의 정의니까요. 그냥 얘 나오면 도함수의 정의로 시작하시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닌 경우는 못 봤어요. 한 번 더. 단 한 번 더.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8번입니다. n이 3 이상의 자연수일 때 두 함수가 나와 있고요. 두 함수를 곱한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그래요? 네. 0의 우측에서 정의된 함수 HNX가 다음과 같을 때 방정식의 실근을 AN 그러면 뭐 n에 관한 식을 여기 이게 이제 n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n에 대한 식이 나오면 무한급수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고요. 저걸 구하려면 fnx가 필요한데 fnx를 구하려면 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fn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저게 0 집어넣어 보면 0 발산하잖아요. 지금 위에 식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gx가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두 함수의 곱이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곱의 연속성 문제를 수학에서 아주 좀 편하게 풀어왔었잖아요. 근데 곱의 연속성 문제입니까? 언뜻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곱의 연속성 문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불연속인 함수가 극한이 존재하긴 해요. 수렴을 한다고. 근데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거나 아니면 좌우 극한이 같은데 그것이 함수값하고 달라서 불연속일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곱의 연속성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의 곱이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 형태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냐? 곱의 연속성도 원래는 함좌우 해야 되잖아. 근데 자주 나오니까 빨리 푸는 방법을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함좌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극한을 먼저 구할게요. 0으로 접근할 때 fnx, gx의 극한을 구한다고 하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에 된 1 플러스 x라고 쓰는 게 더 보기 좋잖아요. 분자의 x의 n제곱 더하기 kx의 제곱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도 우리가 외운 극한, 얘도 우리가 외운 극한의 일부잖냐?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런데 이 극한은 무엇이면 되냐라고 하면 이 극한이 무엇이어야 되냐? 함수값은 3, 0, 0이잖아요. 그죠? fn 0 곱하기 g 0 이거는 얘는 3이지만 얘가 0이잖아요. 그래서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0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서 뭘 깨달아요? 얘가 수렴하게 해주려면 분자의 x가 한 개 필요해요. 마찬가지 얘가 수렴하게 해주려면 분자의 x가 한 개 필요하죠. 왜 그런지 이유 다 아시죠? 그러면 분자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려면 k는 0이어야 되고 n은 3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네요. 이면 안 돼요. 이면 극한이 1 나오니까. x가 하나 초과해서 있어야, 최소 하나가 초과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납득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쉬울 거예요. HNX는 뭐라고 했냐면 FNX, LNX라고 했는데 이제 FNX가 그냥 X의 N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K가 0이니까 X의 N제곱 LNX네요. 그러면 H'NX는
nx의 n-1제곱 lnx 더하기 x의 n-1제곱이 될 거니까 얘를 x의 n-1제곱으로 묶으면 n lnx 더하기 1은 0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실근을 어디에서 구하라고 했냐면 양수에서요. 그럼 이건 0이 될 가능성이 없겠네요. 그럼 얘만 0이 되는 거니까 이때 x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니 친구들? 2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나오죠? 그죠? 네.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an이 뭐라는 얘기냐면 2의 마이너스 n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저기 일반항 보세요. an을 물어본 게 아니고 HNAN이요. 그러면 HNAN은 이 값을 여기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뭐 나오냐? 마이너스 2n분의 1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입하니까? 그죠? x의 n제곱에 이제 xr에다 2의 마이너스 n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올 거고요. 그 뒤에가 마이너스 n분의 1 나오니까. 그럼 구하라는 무한급수는 이렇게 쓰게 되겠다. 그죠? 이 상수배를 제외하면 우리한테 몹시 친숙한 아이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분해하시면 순차 소거가 되고 마지막 항은 무한대치하면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죠? 예. 3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다? 3,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결과적으로 연속 조건을 해석해서 K는 0이고 얘는 뭐 3보다 크거나 같다. 예, 이것을 얻으면 문제 한 8, 90%가 풀리는 거죠. 나머지는 뭐 무한급수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러면 3단원까지 일단 다 풀었습니다.